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이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만 몇 가지 정리해 왔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달 안에 10분의 1 토막 날 수 있다. 가능할까요? 요즘 삼성전자 얼마예요? 5만원 하나, 6만원 하나요? 6만원에 요즘요? 많이 올랐네. 자, 삼성전자 6만원이 2달 뒤에 6천원 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도현님. 네, 6천원 어때? 갈 수 있을까요? 6천원 절대 말도 안 돼요? 오케이, 좋아요. 준세님, 어때요? 6천원. 가능하겠죠. 거의 희박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터틀 트레이더는요,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일이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IMF 때. 그때 IMF 터지기 전에 삼성전자가 한 43만원 정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IMF 얻어맞고 2달 만에 37,500원 갔어요. 그래서 그때, 야, 삼성전자가 37,500원이야? 이게 말이 돼? 라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짓고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 신문에도 났는데, 이건희 회장님의 삼성전자 지분이 시가총액이 1,500억이 안 된다. 그래서 1,500억 있으면 삼성전자의 개인 일대 대주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기사 났던 기억나거든요. 그런 일 하여튼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보면은. 2000년 초반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가상화폐 열풍 못지않은 일이 있었어요. IT 버블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떠냐, 뭐 옵션도 아닌 주식이요, 100배, 200배가 났어요,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죠. 예. 그래서 그때 저도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 시장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회사 돈으로, 사이버텍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을 회사 돈으로 3만원에 4만 줄 샀어요, 제가. 꽝 찍었는데 첫날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상한가, 한 달 내내 상한가. 그래서 한 달 뒤에 딱 봤더니 3만 원에 샀던 사이버텍 홀딩스가 2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예. 예. 그래서 25만 원 찍고 밀리는 걸 보고 22만 원대에 전량 팔았어요, 제가. 4만 주를 팔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고 살았는데 한 2년쯤 지났는데 회사 앞에서 점심 사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버텍 홀딩스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 사이버텍 홀딩스. 나의 효자 종목. 요즘도 잘 지내나? 가서 시세 조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가서 시세를 조회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 제가 22만 원대 팔아먹었던 그 종목이요, 800원이더라고요. 저는 그거 22만 원대에 팔아먹을 때 이게 800원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시장에서는 발생하더라고요. 자, 어떤 분께서 22만 원대 저한테 3만 주 사주셨으니까 제가 빠져나올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 어떤 분께서 주식 투자하는데 나는 위험관리 같은 거 없어. 손해보면 못 보라. 나는 존버퍼야. 라고 했다면 계좌가 가루가 되지 않았을까요? 계좌가 아니라 인생이 가루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자, 2011년 같은 예는, 그 당시에 뭐, 재벌 회장님을 한번 모셨는데, 회장님이 재산이 1조가 넘으세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혼자 한 1,000억 정도 하셨거든요. 근데 특이한 건 자산운용사나 자문사에 외주를 주지 않으시고, 여의도에 근무하는 펀드 매니저를 한 명 뽑아다가 옆에 놓고 직접 챙기는 스타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전임자는 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여의도로 가시고 제가 후임으로 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업무를 회장님, 사모님, 저 3명이서 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세실이라는 종목을 사셨어요. 사셨는데 한 13만 주 정도 산 거예요. 12,000원대에. 그래서 그렇게 사놨는데 문제는 세실이라는 종목이 계속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쭉 빠져서 7,000원대가 된 거예요. 7,000원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주식 사놓고 가격이 빠지면 되게 환장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저거 빨리 가서 잘라내야 되는데 이러고 있고요. 거꾸로 주식을 사서 올라가면은 되게 느긋해요. 뭐 근무 시간에 몰래 사우나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물론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시죠. 올라가면 팔기 바쁘고 빠지면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시고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어쨌든 간에 세실이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저 안 자르세요? 저거 손실 금액이 자꾸 커가잖아요. 저 자르셔야 되죠? 라고 했더니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좀 그냥 더 지켜봅시다 김 차장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입장이 직원으로서의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될 입장이라. 그죠? 제가 팔자고 해서 팔았는데 반등하잖아요. 다음날부터. 제가 다 집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실대로 못하고 참았어요. 기다렸는데 또 며칠 지났는데 5,000원대에 진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안 되겠습니다. 저거 자꾸 세실 손실 금액이 커가니 이제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김 차장이 파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또 문제가 뭐냐? 팔긴 팔았는데 13만 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 종목이 하루에 거래량이 한 8,000주 정도인 거예요. 많으면 만 주. 그래서 100주, 200주, 300주 쪽에서 열흘 동안 팔았어요. 이제 열흘 동안. 계속 때려 팔았거든요. 거래 끝난 다음에 회장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봤더니 7억 600만 원 건졌더라고요. 그리고 거래가 잘 마무리가 됐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나? 갑자기 이게 하한가에 들어가는 거야. 하한가 10만 주 팔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죠. 파는 놈은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가격 불문하고 여기서 빠져나오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한가를 2번 더 맞고 3일을 맞았는데 3일차 장 끝난 다음에 공지가 하나 떴는데 이런 공지였어요. 세실 대표이사께서 횡령을 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 달간 쉬었다가 3일 동안 정리매매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기다렸다가 정리매매를 했는데 3일차의 맨 마지막 날 종가를 봤더니 50원으로 끝났더라고요. 네. 저희 사모님께서 이 주식을 살 때, 이걸 알고 사셨을까요? 이 종목 2달 뒤에 상장 폐지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사셨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이 종목 유기농 업체인데 요즘 전국적으로 웰빙 바람도 많이 불고 국민들의 건강도 생각 많이 하니 저거 사놓으면 돈 될 것이다. 가격 올라갈 거다 하여 샀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자, 저희들이요, 이런 종목들 2달 안에 10분의 1 토막 나는 삼성전자나, 그죠? 시가총액 99%가 없어지는 사이버테홀딩스나 2달 뒤에 상장 폐지되는 세실을 미리 알아보고 피해 가나요? 안 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 모르고 삽니다. 사고 사후적으로 당해. 그죠? 자, 근데 우리들이 이런 종목을 샀는데, 그죠? 재수없게 이런 종목 샀는데, 그때 위험 관리가 없으면 어떨까요? 언제든지 계좌가 가료가 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마켓 유저들 보면은, 윌리엄 오닐 편을 보면은, 윌리엄 오닐이 재미난 자기의 경험담 얘기해 주세요. 자기는 어떤 종목을 100달러에 손절했대요.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근데 몇 달 뒤에 우연히 봤더니 그 종목이 1달러가 있더래요. 근데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이거 1달러 갈 거랑 상상도 못했다, 내가. 근데 시장에선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 윌리엄 오닐이야. 내가 윌리엄 오닐인데 내가 돈 많이 벌기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하지. 맞아. 나 세계적으로 명성이 유명한 펀드 매니저지, 내가. 근데 나도 이런 종목 고른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서 위험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주식시장이란 곳은요, 상식적인 곳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위험관리가 필요해요. 자, 그럼 퀴즈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 후에 책을 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일. 이건 어떨까요? 사놓은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기를 달님과 별님에게 기도드린다? 어떨까요? 아닌가요? 네, 좋아요. 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자, 김혜민님, 예, 주식 매수했어요. 체결 띵동 울렸어요, 알람. 그럼 뭐 해요?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일. 체결이 잘 됐는지 체결 창을 확인해봐요.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문준호님, 뭐 할까요? 저희가 체결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예, 저는 일단 체결하면 시세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그걸 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유민호님, 어때요? 제일 먼저 하는 일. 저는 제일 먼저 일단 손절 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주식을 사면 매번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그죠? 어쩌면 내려가는 일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저희가 하는 일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기본적 분석상, 기술적 분석상 또는 어디서 뭐 정보를 들었던 간에 저거 사놓으면 돈 되겠다 싶어서 사지만 혹시 내 생각과는 반대로 빠지면 여기서 손절해서 요만큼 손해보고 나와야지 라고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관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배팅할 그 당시에는 얼마 깨지는지 미리 알아요. 근데 얼마 벌지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모를까요? 호선님. 기업 분석 툴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죠. 분석 툴이 다 다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윤은지님 어때요? 왜 우리는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를까요? 매도 목표 가격이 매번 다른 거. 목표 가격이 매번 다르다? 그것도 맞는 얘기겠죠. 내 생각이 맞아 가격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갈지 서로 몰라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은 목표 매도 가격은 없다예요. 없다. 한 번은 증권방송을 보는데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전문가께서 나오셔가지고 A 종목 추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재가 10,000원, 목표가 50,000원. 그래서 이 주식을 사서 50,000원에 파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어요, 제가. 그래서 전화 드려서 방송 잘 보고 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10,000원인데 이 종목 이게 50,000원 갈지 어떻게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종목을 분석해보니 50,000원짜리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하고 전화 일단 끊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바닥에 경험이 아직 적구나. 아니 어떻게 주가가 기업 가치대로만 움직여?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자, 이걸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저희는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했어요. 방송을 보고 10,000원인데 이거 50,000원 간다 해서 믿어보고 샀어요. 50,000원에. 그리고 석 달 정도 지났는데 석 달 뒤에 봤더니 이게 49,900원이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되게 감탄을 하죠. 야, 이거 그 애널리스트 실력이 대단하구나. 석 달 전에 10,000원일 때 50,000원 간다고 하더만 벌써 49,900원이네? 내일 50,000원 되면 팔아야겠다 싶어서 다음날 주식을 팔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전날 49,900원까지 갔던 그 주식이 다시 49,000원, 45,000원, 40,000원, 30,000원, 20,000원, 만원까지 빠지는 경우 수도 없이 저희는 많이 경험했어요. 빠질 때 어떤 생각으로 안 파는 줄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죠. 49,900원이 내 본전인데 라고 하면서 안 팔고 계속 버티세요. 그러다가 어디서 굴복하냐면 11,000원대 많이 파세요. 왜냐? 또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입장이다 보니 그렇죠. 그렇게 파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많이 경험했죠, 또 저희가. 또 어떨 때는 10,000원인데 그래요. 방송에서 50,000원 한다 하여 믿고 한번 사왔어요. 석 달이 또 지났는데 봤더니 오늘 벌써 50,000원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래죠. 야, 그 애널리스트 실력 대단하네. 10,000원일 때 50,000원 간다면 진짜 왔어. 50,000원 됐어. 내일 팔아야겠다 해서 다음날 파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종목이 50,000원에 팔았는데 쉬지 않고 6,000원, 7,000원, 9,000원, 10,000원 가는 경우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먹고 팔긴 했지만 이것도 잘못 판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주식 거래할 때 매도 목표 가격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서로라고 생각해요. 자, 이 개념은 터틀 트레이딩의 매도 전략과도 연결이 돼요. 다시 매도 전략은 다음 주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험 관리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원금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가지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잘해서 돈 많이 벌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잘 안 됐어요. 1,000,000원 까먹었어요. 그래서 9,000,000원 됐어요. 이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야지 하고 생각해 봤어요. 얼마 벌면 본전을 내놔봤더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자기는 깨먹기를 10%, 1,000,000원 깨먹었는데 9,000원이 다시 1억 되려면 그때부터는 11%를 벌어야지만 본전이 되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또 열심히 운영했는데 잘 안 돼서 누적으로 20% 2,000,000원 까먹었어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잘해야지 생각했는데 얼마 벌면 본전 되나 계산해봤더니 분명히 깨먹을 땐 2,000,000원, 20%를 깨먹었는데 8,000이 1억이 되려면 다시 1억이 되려면 그때부터는 25%를 벌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죠. 자, 운영 잘못해서 누적으로 3,000,000원, 30% 깨먹잖아요. 그때부터 43% 벌어야지만 1억이 돼요. 1억이 돼요. 될 거예요. 그리고 누적으로 반토막 내면 그때부터는 100% 벌어야 본전이 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자, 30% 정도 돈을 잃어서 손익의 비대칭성에 빠지면요. 보통 그 손익의 비대칭성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저희 하는 일이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좌를 죽였다는 것은 영원이 아니라 저희 기준으로는 운용 시작해서 한 30% 정도 날리잖아요. 만약에 1억 갖고 운용 시작해서 7천 되면 계좌를 하나 죽였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30%씩 깨먹은 그 실력으로 아마도 43%못 벌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0% 정도 깨먹으면 계좌 하나 죽였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용을 시작해서 30% 정도 깨먹으면은 운용을 중지하셔야 돼요.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내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운용을 스탑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금융기관 딜러들도요, 보통 손실한도 20% 주세요. 돈 100억 맡겼다고 100억 날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한 20억 정도 날리면은 기획실에서 그만하라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우를 손 잘렸다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20% 정도 날리면 스탑하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건 아마도 기획실에서 회사 전체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직원께서 손익의 비대칭성을 알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거죠. 아니 30% 깨먹으면 43% 벌어야지 본다는데 못하잖아. 또 너희들 우리 회사 대표 선수라며 그러면 손실한도 20% 차기 전에 돈을 벌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저희가 하는 일은 그래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하는 일은 깨먹지를 말아야 돼요. 왜냐면 깨먹잖아요. 깨먹었다가 올라올 때 갑절이나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하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때 원트레이딩의 1%, 2% 리스크 부담하는 이유는 대범하지 못해서 쫀쫀해서가 아니라 이런 손익의 비대칭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이 그래요. 자, 거래할 때 원트레이딩의 짊어질 리스크 크기 1% 할지 0.5% 할지 2% 할지를 정할 때 기준 중에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나의 거래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나의 거래 시스템이 종종 10연패를 자주 한다 하면 원트레이딩의 2% 리스크 부담은 매우 위험해요. 즉 10연패 곱하기 2% 하면은 20%가 MDD 20%는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쫓기지 않겠어요, 저희가? 곧 30%곧 차는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트레이딩에 부담하는 리스크는 만약에 시스템이 후질거리 하면은 한 1% 이하로 하시는 게 맞아요. 1% 이하로 하시는 게 맞아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위험관리가 필요한 이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퀴즈예요. 퀴즈. 자, 어떤 배팅을 참여하는데요. 손실과 이익을 볼 확률이 50대 50이거든요. 즉 뭐냐. 이 게임에 참여하면은, 2번 거래하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반드시 져요. 5번을 거래하면 5번은 반드시 이기고 5번은 반드시 지게끔 게임이 설계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게임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박태현님. 네,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이런 게임에 참여한다면? 지는 거래를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길 수 있을 때 베팅 사이즈를 크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좀 바꿔볼게요. 보고하지 못하고 1번부터 10번까지 배팅할 걸 미리 다 정하고 한 번에 던질 거예요. 한 번에. 자,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게임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자, 김보람님 어때요?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네, 해야 돼요. 자, 어차피 승률이 50대 50이라면 예? 과정은 다 빼고 결론적으로 벌 때 많이 벌고 깨질 때 조금 깨지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에 승률이 40%예요. 40%. 10번을 배팅하면 6번은 반드시 지고 4번만 반드시 이기게끔 된 게임에 참여해요. 이렇게 설계된 게임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윤재원님. 그때 최대한으로 네. 벌 때 벌고 예. 손실은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작아지고. 그래요? 정답이죠. 자, 승률이 40%이다 하면 승률이 50%일 때보다 벌 때도 악착같이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악착같이 덜 깨지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승률이 30%예요. 방춘목님,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벌 때는 악착같이 예. 벌고 깨질 때는 더 악착같이 네. 작게 깨져야 돼요. 그래요? 정답이죠. 승률이 30%일 때라면
승률이 40%일 때보다 벌 때 더 악착같이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깨질 때 더 악착같이 덜 깨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승률이 2%예요. 태경성님,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벌 때는 진짜 악착같이 벌고요. 예. 진짜 악착같이 안 깨져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승률 2%일 땐 안 해야죠. 안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거래할 때 평소에 승률이 50%가 안 되는 경우 되게 허다해요. 한 20, 30%가 되게 많거든요. 그죠? 근데 20, 30%도 뭐 장난스럽게 한 건 아니에요. 최대한 본인 입장에서 노력해서 한 승률이 20, 30%인 경우 되게 많아요. 즉, 더 이상 노력해서 승률을 높이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승률이 20, 30%일 때, 그죠? 50%가 안 될 때, 벌 때도 100원 벌고 깨질 때도 100원 깨지면 돈 벌 수 있을까요? 벌지 못해요. 그죠? 어차피 승률이 50%가 안 된다 하면, 또 50%가 안 될 때 벌 때 금액과 깨질 때 금액이 같다면 돈을 못 벌다 보니 낮은 승률을 어디서 커버하냐? 벌 때 악착같이 많이 벌어야 돼요. 저희가 하는 일이. 또 깨질 때, 깨먹을 때 악착같이 덜 깨져야지만 낮은 승률이 메울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러지만 이게 사업이 돼요. 비즈니스가 될 거예요. 이 일 자체가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이유 네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거래할 때 반드시 손실 거래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거든요. 저희가 손실 거래 하게 되죠. 자, 손실 거래를 할 때 100만 원 잃잖아요. 그럼 별 문제 안 돼요. 올해 연말 되기 전까지 101만 원만 벌면 계좌가 플러스로 돌거든요. 별 문제 안 돼요. 근데 3천만 원 잃잖아요. 이것도 별 문제 안 돼요. 연말 때까지 3,001만 원만 벌면 계좌는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30억을 잃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어떡하냐, 이제. 네 인생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즉 뭐냐? 저희가 하는 일, 손실 거래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손실 거래 때 금액을 관리해야 돼. 금액. 어떻게 한다? 적게 깨진다. 적게. 어떤 기준으로? 총자산의 1%, 2% 기준으로 적게 깨지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겼냐, 졌냐, 맞췄냐, 틀렸냐, 벌었냐, 깨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벌 때 얼마나 많이 벌었어, 깨질 때 얼마나 조금 깨져서가 중요한 일이에요. 됐죠? 자, 네이버에서요, 주식 관련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승률 90%를 자랑하는 땡땡땡 투자클럽.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이분들도 일을 많이 오래 하셨나 본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높은 승률 100%가 주식시장에서 승리는 비보이라 생각하시는데 틀린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은 승률은 필요가 없어요. 토탈 트레이더는 예를 들어서 승률이 50%다 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해요. 승률 40%라고 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높은 승률을 구하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자, 그래서 차트 손익 차트 아까 한 번 더 볼게요. 보셨던 거 보시면 이 손익 차트도 매일 이기는 거래만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손실 거래도 합니다. 단지 손실은 짧고 이익은 길게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험관리가 필요한 이유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예요. 또 이거 퀴즈. 트레이더는 손실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실패했을 때 내 인생 끝났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할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한번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도현님 어때요? 한번 틀렸을 때 다음에 그냥 더 잘해서 예. 복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맞죠? 한번 틀렸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음에 한번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신준세님.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꾸준히 한다면 수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김혜민님 어떠세요? 큰 수익이 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죠. 정답이죠. 네, 맞습니다. 자, 요번에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했을 때 전체 자산의 1%가 손실로 확정됐어요. 그럼 스트레스 받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잘하면 되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거래로 전체 자산의 50%가 손실로 확정이 돼요. 그럼 어떨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손익의 대칭성도 생각이 날 것이요. 그죠? 언제 내가 과연 본전할 수 있을까? 등등등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평상시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될 그 자리에서 손절을 못해서 손실을 키워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위험 관리 철저히 하시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위험 관리에 피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자, 꿈속에 나타난 워런 버핏의 제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지 마시고 앞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속에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산신령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 평생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것을 알기에 주식거래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재능을 하나 부여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가지를 얘기해 주실 텐데 산신령 할아버지가 고약하잖아요. 줄 거면 다 주지 꼭 하나 고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따 5가지 나올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하나. 뭘 고르실지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세계적인 기본적 분석과 못지않게 기본적 분석을 잘하는 능력을 주겠다 하면 저 그거 필요합니다 할 건지. 2번. 세계적인 기술적 분석과 못지않게 기술적 분석을 잘하는 능력을 주겠다 하면 그거 필요합니다. 저 주세요 할 건지. 자, 3번째. 회사나 시장에 대한 파악 능력은 젬병인데 거래 시 손실은 짧고 이익을 길게 만드는 손익관리 역량을 주겠다 하면 그거 주세요 할 건지. 자, 4번째. 주식 거래를 꾸준히 100억가량을 돈을 잃어도 평생 마누라가 모르게 만드는 능력을 주겠다. 자, 마누라가 무서우신 분은 4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5번. 자, 1천억 자산가인 이성에게 거는 족족 넘어오게 하는 작업 능력을 주겠다. 그럼 이걸 달라고 할 건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김보람님, 몇 번 고르실래요? 5번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민호님. 5번이에요? 오, 그래요? 이호소님. 3번? 좋아요. 윤은지님. 저도 3번. 3번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현재 강좌 수강생들은 5번과 3번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5번을 거신 분들은 아마도 그동안 삶을 험하게 살아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 답일 수도 있겠네요. 자, 더 답은 3번이죠. 3번. 그죠? 제가 지금 2시간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예요? 그렇지. 위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제가. 그죠? 그렇게 돼요. 자, 보통 사람들은요, 대단한 노력을 해서 종목을 고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매일매일 쏟아 나오는 기업 분석 리포트 다 외우고, 읽고, 외우고, 신문기사 스프랩하고, 그리고 뭐, 고급 정보 캐러 다니고, 심한 분들은 기업 탐방도 다니세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A라는 종목 하나 골라요. 골랐는데, 올라가잖아요. 그 어떤 행태를 보이냐? 10% 먹으면 팔기 바빠요, 또. 그리고 또 열심히 연구를 막 해가지고, 이번엔 B라는 종목을 골랐어요. 근데 이번에 배팅 했는데, B라는 종목이 빠져요. 그럼 어떻게 거래하냐? 반토막 될 때까지 넉넉하게 거래하세요. 즉 뭐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래할 때 손실은 길고 이익은 짧은 구조로 거래하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근데 이분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승률이 50%가 채 안 돼요.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볼 거예요. 아무리 기업 분석 리포트 달달 외워도, 그죠? 아무리 탐방을 열심히 다녀도, 또 아무리 밤사이 다우나스닥 뜬 눈으로 지켜보고 와도 이 일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거래 시 확보해야 될 가장 큰 핵심 전략은 뭐냐면 손실은 짧고 이익은 길게 만드는 손익관리 역량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탐방 다닌 거, 신문 본 거, 스크랩한 거, 그죠? 기업 분석 리포트 읽은 것들이 빛을 발하지. 이거 없이는 그런 것들이 다 꽝이 돼요, 꽝. 그래서 손익관리 역량이 가장 필요해요. 됐죠? 예. 저는 손익관리 역량이 조금 있을 테니 아마 5번을 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터틀 시스템의 핵심 전략은 1, 2가 있습니다. 1과 2가 있는데 1은 뭐냐면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해요. 손실은 짧고 이익은 길게 해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손익 차트도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가 무한 반복되고 있던 거 저희가 봤죠. 다 확인했습니다. 예. 자, 마켓 주제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저자가 물어봐요. 인터뷰 말미에 꼭 물어보는데 어떤 걸 물어보냐면 이제 막 시작하는 트레이더한테 잘 되라고 좋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켓 주제에 나온 세계적 명성의 펀드 매니저들이 전부 다 이런 얘기 하세요.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가 제일 중요하다. 이 바닥에서 이거 이해 못하면 이 일이 평생 잘 안 될 거다라고 다들 얘기하세요. 예. 자, 그러면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성과 측정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성과 측정 지표를 저희가 쓰는데 저희가 쓰는 성과 측정 지표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닝 레이셔고요. 두 번째는 프로핏 로스 레이셔예요. 자, 위닝 레이셔는 승률 개념이에요. 승률. 10번 배팅해서 4번 이기면 위닝 레이셔는 40%. 10번 배팅해서 6번 이겼으면 위닝 레이셔는 60%입니다. 자, 프로핏 로스 레이셔가 중요한데 적으세요. 프로핏 로스 레이셔란 어떤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기는 거래에서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금액의 크기와 이기는 거래에서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금액의 크기와 지는 거래에서 평균적으로 잃은 금액의 크기, 지는 거래에서 평균적으로 잃은 금액의 크기의 상대 비율, 이기는 거래에서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금액의 크기와 지는 거래에서 평균적으로 잃은 금액의 크기의 상대 비율, 그게 프로핏 로스 레이쇼다. 정리됐죠? 자, 예제로 보겠습니다. 자, 이 샘플에서는 10번을 배팅했는데요. 첫 거래부터 6번째가 로스가 났고요. 나머지 4번에서 프로핏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 예제의 위닝 레이셔, 승률은 몇 프로일까요? 60%인가요? 40%죠, 40%. 프로핏이 4번 났으니까 위닝 레이셔는 40%가 되겠죠. 자, 근데 거래에서, 첫 번째 거래에서는요, 10원 손실이 났고요. 그 다음은 8원, 14원, 12원, 6원, 10원 손실이 났어요. 그럼 손실의 총 합은 얼마일까요? 60원. 그쵸? 60원이에요. 자, 근데 60원을 한 번의 거래를 통해서 잃었나요? 아니죠. 6번을 거래를 통해서 잃은 거죠. 그럼 60원을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값은 10원이 돼요. 즉, 지는 거래에서 평균적으로 잃은 손실의 금액은 10원이구나. 정리가 될 거예요. 자, 프로핏이 4번이 났는데 48원, 44원, 54원, 55원 났거든요. 프로핏이 이익이 났어요. 자, 이익의 총 합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200원이죠. 자, 근데 200원을 한 번의 거래를 통해서 벌었나요? 아니죠. 4번의 거래를 통해서 벌었잖아요. 그러면 200원을 4로 나눠요. 그러면 50원이죠. 즉, 마이너스 50원 대, 마이너스 10원 대 50원. 앞에 화면 보세요. 마이너스 10원 대 50원. 즉, 1대 5가 프로핏 로스 레이셔가 된 거예요. 됐죠? 전달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퀴즈. 자, 어떤 시스템이요? 위닝 레이셔 20%고요. 프로핏 로스 레이셔가 1대 4예요. 그럼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확실해요? 본전 인물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본전이죠, 본전. 자, 저 보시면 승률 20%의 프로핏 로스 레이셔 1대 4라는 뜻은 이런 뜻이죠. 5번을 거래하면, 저 보세요. 한 번 이긴다는 뜻이에요. 4번 지고. 맞아요? 그죠? 위닝 레이셔가 20%라면. 근데 4번 질 때는 1원씩 4번 져요. 그리고 이길 때는 4원을 벌어요. 1대 4니까. 프로핏 로스 레이셔가. 합치면 0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0원을 혼자 계산하셨다면 전달이 된 겁니다. 그거는. 됐어요. 자,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성과 측정은 뭘로 할까요? 위닝 레이셔로 할까요? 프로핏 로스 레이셔로 할까요? 그렇죠. 프로핏 로스 레이셔로 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손실을 짧게 했는지, 얼마나 이익을 길게 했는지는 손익비, 프로핏 로스 레이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위닝 레이셔랑 프로핏 로스 레이셔가 있는데 저희가 중시하는 지표는 뭘까요? 위닝 레이셔 중시할까요? 프로핏 로스 레이셔 중시할까요? 그렇죠. 프로핏 로스 레이셔 중시하죠.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앞 페이지에서 우리 하는 일은 이겼냐 졌냐 맞췄냐 틀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벌 때 얼마나 많이 벌었어? 깨질 때 얼마나 조금 깨져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프로핏 로스 레이셔죠. 됐죠? 그렇게 돼요. 자, 위닝 레이셔가 100%가 가능한 아주 간단한 전략이 있습니다. 승률 100%. 어떻게 하면 승률 100% 달성 가능할까요? 지면 안 팔면 정답이죠. 맞아요. 10,000원 샀는데 빠져요. 안 파는 거예요. 버티다 11,100원 내면 그때 파는 거죠. 그렇게 하면 승률 100%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략에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전략. 지금 손해보면 안 판다는 전략. 뭐가 문제일까요? 시간적인 것도 있죠. 정답이죠. 또요. 정답이지. 맞아요. 리스크 관리 개념이 없어요. 저희는 리스크 관리 개념을 알파 오메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위험 관리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100번 잘하다가 101번째 계좌를 가루로 만드세요. 사람들은 101번째 계좌를 가루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전략은 너무너무 좋은 전략인데 요번 101번째 거래가 지지리도 운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동안 거꾸로 반드시 계좌를 가루로 만들 전략이었는데 그동안 100번 동안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거꾸로. 네. 조지 소로스가 강조하는 전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시절 금융연금술사. 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펀드 매니저였거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 꿈을 꾸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죠. 오로지 주식만 했는데 그때 헤지펀드계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 회장님이 책을 썼대요. 그래서 번역돼서 출판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가서 사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사다 봤는데 금융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인데 페이지가 이렇게 두꺼웠었어요. 그래서 번역본을 갖다 딱 펼쳤는데 봤더니 책 내용의 3분의 2가 양자 물리학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좌절했어요. 돈 많이 벌려면, 펀드 매니저로 일하려면 물리학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럼 난 안 되네. 물리학 싫어도 하고 재능도 없고 다 안 되는데 난 하고 좌절하고 책을 덮었어요. 제가 덮었는데 몇 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터틀 트레이딩을 배웠잖아요. 배운 다음에 그 책을 다시 봤더니 이해가 가기 시작되더라고요.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갔어요. 제가. 자, 그 책을 보면요, 자본의 보존과 홈런을 강조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거래에 있어서 큰 찬스에 풀베팅 하지 않는 것은 거래에 있어서 큰 실수다, 미스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자본의 보존이란 어떤 뜻일까요? 1년 내내 거래하지 말고 현찰로만 들고 있어,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기회다 싶을 때 배팅해. 근데 그 배팅이 틀린 걸로 밝혀지면 손해 크게 보고 나오면 안 돼. 짧게 끊고 나와서 자본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좋은 찬스가 올 때까지 자본을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그 돈으로 제대로 배팅할 수 있어 라는 뜻이었거든요. 즉 자본의 보존이란 위험관리 얘기한 거예요. 위험관리. 자, 그럼 홈런은 뭘까요? 홈런 무슨 뜻일까요? 정답이죠. 맞아요. 우리의 손실은 짧고 이익은 길기 전략에 이익은 길게를 홈런이라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거래에 있어서 큰 찬스에 풀베팅하지 않는 것은 거래에 있어서 큰 실수다라는 뜻은, 미스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얘기도 같아요. 적으세요. 자, 트레이더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은 손절매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벌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트레이더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은 손절매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벌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자,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손절매는 스탑로스는 늘 있는 일이다 생각해요. 근데 크게 먹는 거래를 놓치잖아요. 가지고 죽일 놈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전략이 크게 먹는 그 한 번의 거래로 평상시에 잘 손절하고 다니는 손실들을 메우고 계좌를 플러스로 돌리는 게 저희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벌 기회를 놓치는 것을 아주 큰일 난다, 큰 실수했다 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자, 위 말에서 할 수 있는 조지 소로스의 비법은 역시나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예요. 이분이 양자 물리학을 잘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이분도 역시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를 통해서 돈을 번 거예요. 자, 조지 소로스 회장님의 승률이 몇 %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그마치 65%. 승률 65%로 손실은 짧고 이익은 길게 거래하면 돈 벌까요, 못 벌까요? 무조건 벌 것 같아요. 무조건 벌 것 같아요. 자,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은요, 투자 원칙이 2개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 듣고 대학 때 이거 봤는데 화가 났어요. 왜냐?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화가 난 거죠. 이런 생각했거든요. 나도 돈 잃고 싶지 않아. 근데 주식 투자하면 돈을 잃어. 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토탈 트레이딩 배우고 다시 봤더니 이해가 달리 되더라고요.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위험 관리지,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를 얘기한 거죠. 그죠? 즉, 워런 버핏의 운용 철학 중에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위험 관리. 이분도 똑같이. 같이 투자를 하시긴 하지만 위험 관리가 첫 번째 투자 원칙인 거예요. 예. 자, 리스크 관리 총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 리스크 관리 일을 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뭐 할까요? 제일 먼저 하는 일? 그렇죠. 총자산 확인합니다. 계좌에 얼마 들어있는지 확인해요. 5천만 원 들어있는지 1억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왜냐? 토탈 트레이딩의 모든 거래 원칙은요, 전략은 전체 자산 대비로 짜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총자산을 확인합니다. 자, 계좌에 1억 들어있는지 확인했거든요. 1억 들어있는 거 확인했는데 됐으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저희가? 네, 두 번째는 총자산의 몇 % 리스크 부담할지 정하셔야 됩니다. 1% 할지 2% 할지 0.5% 할지 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하겠다 뭐 하시면 돼요. 자, 총자산 1% 리스크 관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종목 선택합니다. 종목. 어떤 종목 살지 정합니다. 자, 삼성전자 사기로 정했습니다. 네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치. 변동성을 측정합니다. 저희가 변동성 측정 왜 하죠? 그죠. 배팅 사이즈 정하는 기준으로 써요. 그죠. 몇 주 정확히 곱하고 빼고 나눠서 사야 될지에 대한 학습은 4주차 2교시 할게요, 저희가. 예. 자, 변동성 측정하고 다섯 번째는 변동성을 기반으로 한 배팅 사이즈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배팅 사이즈에 따라서 스탑로스 가격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가격이 오면은 잘라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정리됐죠? 될 거예요. 자, 기타가 있어요, 기타. 자, 기타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할게요. 자, 퀴즈 하나 또 풀겠습니다. 퀴즈. 자, 나는 원 트레이딩에 총자산의 1% 리스크 부담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1억 계좌라면 나는 100만 원 깨먹으면 일단 나오겠다. 스탑로스 하겠다 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원 트레이딩에 1% 리스크 부담하기로 하고 두 종목을 산 거예요. A 종목, B 종목. 그리고 A랑 B 각각 1%씩 리스크를 할당했어요. A 100만 원 깨먹으면 나오고 B 100만 원 깨지면 나온다. 전략을 했다 하면 이 전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자, 맞는 분은 안 계세요? 좋아요. 왜 틀려요, 은지님? 두 개를 더하면 2%. 합하면 정답이에요. 만약에 원트레이딩 1% 리스크 부담하기라고 아래와 같이 10종목을 깔아놓잖아요. 그죠? 자, 이때 10종목이 다 망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입했다가. 그죠? 손실로 다 마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로 10종목이 마감이 되면 감당한 위험은 전체 자산의 10%가 돼요. 그래서 위험 관리란 이런 거예요. 진입한 모든 포지션이 다 망가졌을 때, 손실 났을 때 위험의 합이 1%가 되게끔 관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종목을 들어갔다 하면 전체 자산의 0.5%씩 나눠야 돼요. 두 종목에. 또 아래 이제처럼 10종목을 들어갔다 하면 그리고 나는 전체 자산의 1% 리스크 부담하기로 했다 하면 10종목에 대해서는 각각 0.1%씩 한도를 나누셔야 돼요. 그게 위험 관리예요. 자, 됐고요. 두 번째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2번 추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네 종목을요, 10,000원에 샀어요. 10,000원에 샀어요. 사면서 각 종목당 리스크를 0.5%씩 리스크를 할당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자라 하면 각각 50만 원씩 깨지면 나오겠다. 전략을 짠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뜻은 뭐냐? 전체 포지션의 위험 관리를 전체 자산의 2%로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맞죠? 네 종목이 다 망가졌을 때 위험의 합은 2%가 되니까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뜻이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서 A는 2만 원이 됐고요. 10,000원 올라서 B는 15,000원, C는 여전히 10,000원, D는 9,500원이 됐어요. 자, 이때 이런 가격 변화가 있었을 때 자, E랑 F랑 0.5%씩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태현님? 이미 퍼센트 네 종목에 다 나눠졌기 때문에 예. 더 추가하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라님 왜 안 될 것 같아요? 전체 합해서 1%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네. 네 종목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자, A는 10,000원 올랐죠. 10,000원, 100%. B는 50%, 5,000원 올랐잖아요. 그러면 A랑 B는 위험관리 개념이랑 빠이빠이 한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어진 거예요. 이 포지션은 이익을 언제 잘 챙길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이걸 여전히 위험관리 이러진 않아요. 만약에 A 종목 10,000원 사서 20,000원 갔다가 들어갈 때 스탑러스 9,000원 정했다고 20,000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쭉 견디다가 9,000원 와서 손절하고 팔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도 이익을 챙겨야 되죠. 그죠? 그래서 A랑 B가 상승한 덕분에 손실한도 1%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냐? 나는 전체 자산의 2%로 위험관리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CED는 여전히 위험관리 해당 사항이 있고 근처라서 어쩔 수 없지만 A랑 B랑 올라가기 때문에 A랑 B랑 할당됐던 위험 1%, 각 50만 원씩은 EF에 추가로 할당하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해요. 이거는 그렇게 돼요. 자, 퀴즈 3번 연자제입니다.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을 샀어요. 그리고 위험관리 어떻게 하냐. A랑 B랑 합쳐가지고 전체자산 2%로 위험관리 하겠다. 즉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연자제로 묶어서 하겠다. 위험관리.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왜요? 합쳐도 2% 안에서 위험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15,000원 가고 13,000원 가고 B가 5,000원 가서 손실한도 200만 원 쳐서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는 B가 잘 되는 A를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관리는 합으로 하지 않아요. 개별 종목별로 해요. 종목별로 하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위험관리를 쓰다 보면 실전거래에서 이런 경우 어떡하지 하는 애매한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오늘 아침에 만들어드린 단체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려요. 실전거래 애매한 경우들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네 종목을 10,000원에 샀어요. 샀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가격 변화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A는 11,000원, 10% 정도 수익이 났고요. B는 1,100원, 수수료 떼면 본전 정도 되고요. C는 여전히 10,000원, D는 9,000원이 됐어요. 자, 이렇게 가격 변화가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한 종목을 판다 하면 그동안 어떤 종목을 파셨습니까? 태경성님, 그동안 어떤 거 파셨어요? A요. A 파셨어요? 예. 왜 A 파셨어요? 수익 난 거 떨어지기 전에 빨리 그 이익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도현님, 그동안 못 파셨어요? A, B, C, D 중에 어떤 거 파셨어요? 보통 A랑 D 이렇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팔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A들 많이 파십니다. 왜 파냐 여쭤보면 그래요. 10%의 작은 행복이 없어지지 않게끔 빨리 팔아야 마음이 안정된다.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A를 팔고 D를 사서 모으기도 해요. 보면 보통 그래요. 그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어떤 분이요. 100평을 빌려서 사업을 하세요. 절반은 정육점, 절반은 정육점 식당을 하세요.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정육점은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매출 제로. 그래서 민건비에 임대료에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거꾸로 반대로 정육점 식당은 점심시간 때 100m씩 줄을 서요. 먹겠다고. 근데 1시간 점심시간에 쫓겨가지고 절반의 손님은 식사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몇 달씩 계속 지속이 돼요. 자, 그러면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야죠. 어떤 걸 없애고 어떤 걸 넓혀서 진행해야 될까요? 정육점을 그만두고요. 정육점 식당을 100평을 다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인건비에 임대료에 적자가 지속되는 정육점을 없애고 정육점 식당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 정육점을 없애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육점 식당을 없애고 정육점으로 100평 늘려서 해야지. 생각해봐. 정육점이 얼마나 펀더멘탈이 튼튼한 업종인데 사람이 단백질 안 먹고 살 수 있어? 없어요. 단백질은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육점 식당을 없애고 정육점으로 하실 분은 안 계시죠? 당연히 정육점 식당을 해야 됩니다. 왜냐? 잘 되니까. 그죠? 잘 되는 정육점 식당은 늘리고 안 되는 정육점은
주류이죠. 당연히.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앞에 퀴즈에서 A는 왜 파시죠? 주식을 사서 올라가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을 사고 빠지면 오, 잘 되고 있구나. 내가 바라던 바가 이거다. 라고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자, 주식을 사는 입장에선 가격이 올라가야 돼. 가격.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다들 팔기 바쁘세요. 왜 파냐 여쭤보면 고평가, 적정 주가 이런 것들이 팔게 만드세요. 또 저평가를 외치면서 딜을 사서 모으세요. 보통. 자, 가치 투자자들은 언젠가 잘 될 테니까 빠질 때마다 사서 모아서 올라올 때까지 버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터틀 트레이더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가격이 매일 빠져? 그러면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주식을 팔고 하지 말아야지. 저점 바닥 치고 돌아설 때 사도 늦지 않아? 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단백질은 인간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하며 정육점 식당을 없애고 정육점으로 100평을 늘려 언젠가 올 손님을 기다리겠다는 모습이나, 그죠? 튼튼한 펀더멘탈 덕분에 언젠간 가격이 올라 수익을 안겨다 줄 거라고 생각하며 하락한 주식을 사서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나 같은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2시간에 걸쳐서 터틀 트레이딩의 위험관리 기법을 학습하셨습니다. 자, 터틀 트레이딩에는요, 위험관리만 있지는 않고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언제 팔지, 이익 실현 기법이라든지, 뭐 자금관리 기법이라든지, 기본적 분석가의 입장에서 해야 될지, 기술적 분석가의 입장에서 해야 될지 등등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6주 동안에 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6주 안에 그 배움이 주식 투자하는 데 평생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내셔가지고 터틀 트레이딩 수강하러 오세요.